현역가왕 시즌2에 출연하며 화제의 대상이 된 박서진이 갑자기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에 군면제 관련 논란이 터지며 한 차례 시끄러웠는데 또 다시 논란이 터진 건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박서진이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박서진이 갑질을 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빠르게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 갑질 10종 세트 피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작성됐는데요. A씨는 지난해 가수 B씨와 2회 행사 출연 조건으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와 갑질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B씨가 계약 이후 광고 영사 촬영, 화보 촬영, 라이브 커머스, 행사 진행을 끼워 팔며 다른 전문 업체에 8배 이상 바가지를 씌우고 결과물 퀄리티마저 떨어져 다른 업체를 이용하려 하자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소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백화점 고급 팝업 스토어를 설치하고 팬사인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행사 장소, 진행 방식, 참석 인원 등 행사 전반에 대해 간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게다가 사은품으로 자신의 CD와 굿즈를 주도록 강매했다고까지 했죠. 특히 두 번째 행사에서는 계약금 외에 출연료 9배에 달하는 7천만 원의 거마비를 요구했고 개인적으로 선물할 곳이 있다며 25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려 했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이 내용만 들으면 가수 B씨가 누구인지 정말 못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B씨가 박서진으로 밝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효자 이미지와 고생 끝에 올라온 실력파 이미지로 마케팅해온 박서진이 뒤에서는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목된 가수는 박서진이 맞습니다. 하지만 A가 주장한 내용들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증거 카톡이 유출됐습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광고 에이전시 C사가 입을 열었는데 대부분의 광고 계약은 연예인 본인이나 소속사가 아닌 광고 에이전시와 진행하는데요. 광고주가 에이전시에 의뢰를 하고 에이전시에서 광고주 마음에 드는 모델을 찾아 계약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박서진 사건도 마찬가지로 C사와 D사가 에이전시로 개입했죠. 사실 A씨는 여태까지 박서진과 직접 소통한 적 없이 C사와 D사를 통해 일을 진행했는데요. C사 측은 A씨가 이런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박서진을 괴롭히는 이유는 일명 팬 파리를 막았기 때문이라 했죠. C사에 따르면 A씨는 박서진과 모델 계약을 하면서 협의 없이 박서진의 팬들을 상대로 15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 중 구매 금액 순서대로 행사장에서 맨 앞에 앉히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는데요. 또 제품을 가장 많이 산 사람은 박서진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기획도 내놨죠. 한마디로 팬들을 재력에 따라 차별하겠다는 것이니 팬들의 원성이 터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이에 박서진 측에서 항의하자 A씨는 나는 합의한 행사라고 우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서진은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A씨는 박서진 측에서 행사 일정, 장소 등에 간섭하며 백화점 명품관 팝업 스토어 팬미팅 행사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했지만 C사 관계자와 박서진 측 관계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A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수차례 일정을 변경한 것은 A씨였고 박서진 측에서는 개천절 등 빨간 날까지 반납하며 일정을 조율하려 했죠. 그럼에도 행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A씨가 일정을 변경하면서 장소 대관이 어려워지자 박서진 측에서 장소 섭외에 도움을 주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박서진 측에서 앨범을 강매했다거나 세금 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며 무자료 거래를 진행하려 했다고 탈세 및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C사는 현금 거래로 합당한 내고를 했을 뿐 현금 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해줬죠. 또한 앨범 구매와 친필 사인 이벤트도 박서진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A씨가 기획한 것으로 박서진은 밤낮 없이 지방행사에서도 CD에 사인을 하는 등 성실히 계약에 임했는데요. 이렇게만 들어도 박서진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봐도 A씨가 박서진과 박서진의 팬들을 돈벌이로 이용하려다 실패한 그림이죠. 이런 정황은 더 있습니다. A씨는 박서진이 계약 이후 광고 영상 촬영, 화보 촬영, 라이브 커머스, 행사 진행을 끼워 팔게 하며 다른 전문 업체에 8배 이상 바가지를 씌워놓고는 결과물 퀄리티마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서진 측에서 퀄리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이용하려 하자 방해를 했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제품을 매진시켰다는 허위 기사를 내달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실제로 A씨와 C사의 대화 내용을 보면 작업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도
박서진 세트가 매진됐다며 기뻐한 것도 모두 A씨였죠. 박서진 측도 C사도 모두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을 처리했으나 2차 행사로 잡음이 생기면서 문제가 터졌죠. 박서진 측에서는 미팅으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 B사 등 연관된 모든 회사를 고소해버린 건데요.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타조엔터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C사와의 소송전에서도 재판부는 C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적 다툼에서도 아무런 잡음 없이 모두 A씨가 패배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박서진을 욕해달라고 글을 쓴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참 어이가 없는데요. 많은 박서진 팬분들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난데없이 박서진이 갑질이라뇨. 특히나 현재 박서진의 병역 면제 때문에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박서진에게 복수를 하려고 거짓말까지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참 치졸한 것 같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군 면제가 논란이 되자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군대 면제가 되었다고 하면 자신을 향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방송과 행사 등 자신을 찾아주는 곳도 없어져 가수로서의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너무나 무서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면제를 알리지 않은 것이라 털어놨죠. 박서진은 특히 과거 인터뷰에서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앞으로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병역 면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다며 따라서 평소 꿈으로 삼았던 히트곡이 목표라고 답했는데 이 답변이 이렇게 큰 일로 불거질 줄은 미처 몰랐다고 거짓말 논란을 해명했죠. 그러면서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는데요. 사실상 사과를 할 필요가 없는데 논란이 생긴 것 때문에 사과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서진의 병역 면제는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우울증으로 인해 군대 면제를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면제를 받으려면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야 하죠. 우선 단순히 우울한 기분이나 가벼운 우울 증상으로는 군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중증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진단은 여러 차례의 상담 및 치료 기록을 기반으로 내려지는데요. 하지만 이 진단서 하나로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우울증으로 면제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울증의 정도나 치료 결과에 따라 군 복무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우울증은 약물이나 상담 치료를 통해 충분히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의무경찰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무청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군대에 보내려 하니 완전한 면제보다는 보충역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 판정이라는 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요. 실제로 박서진은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참지 못하고 약을 먹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박서진을 데리고 병원에 갔으며 먼저 떠난 두 아들에 이어 박서진까지 떠나보낼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박서진은 재혼 가정으로 아버지는 양만기 사고 후유증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손가락 절단하는 사고로 3년간 손이 너무 시려서 입에 손을 넣고 지내셨을 정도로 힘겹게 재활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손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자궁경부암 투병을 했는데 그래도 기적처럼 현재 완치 판정을 받아 한시름 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재혼한 아버지 쪽에 있던 형 3명 중 2명이 2009년에 간 문제와과 만성 신부전증으로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 형들의 병원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박서진은 전에는 활발했으나 중학교 때 형들의 사망을 겪고 성격이 바뀌었죠. 큰형은 간 이식 수술받았는데 죽었고 작은형은 만성신부전증이었는데 죽은 상황에서 엄마가 자궁암 3기 판정받고 형들도 없으니까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껴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형들의 장례식 당시 부모님이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박서진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뱃일을 시작했는데 이때 사회생활이 끊기고 관계 형성이 사라지면서 성격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여전하죠. 오랜 역사와 사회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마치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서진이 당당하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 면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든 우리 모두의 탓이 전혀 없을까요? 우울증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과정이고 필요할 땐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팬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지금의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해나가겠죠. 박서진의 노래와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